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61명이고 이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061명입니다. 이 중 82.9%인 8,922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9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68명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고 하였습니다. 어제 확진된 9명의 사례는 해외 유입 사례가 5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사례가 4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는 해외 유입이 60.6%, 해외 유입 관련이 2.4%,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경우가 11.2%, 그리고 지역사회의 집단 발병이 13.5%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10명이었고 5.9%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5명이었고 유입 국가는 유럽이 2명, 미주가 1명, 중국이 1명, 기타는 일본이 1명이었습니다. 어제 신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대구 소재 영남대 병원 확진자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영남대 병원에서 확진 환자 병동에서 근무했던 의료진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파견 근무를 하였던 파견 의료진 1명이 파견 근무 종료 후에 모니터링 기간을 마치고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동일병동 근무자 전수조사 결과 의료진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 방역조치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확진자 507명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1,761명의 4.7%인 507명입니다. 남자가 53.6%, 여자가 46.4%였고 연령별로는 0에서 6세가 86명, 17%였으며 7세에서 12세가 125명으로 24.7%, 13세에서 18세가 296명으로 58.3%로 가장 많은 그런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역감염, 지역사회 유행이 있었던 대구 지역이 298명, 경북이 46명이었으며 서울이 42명, 경기가 39명 순이었습니다. 전북과 전남은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에는 사망자나 중증 환자는 없었으며 507명 중 419명, 전체의 82.6%가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주요한 감염 경로는 신천지 교회 관련된 경우가 211명, 41.6%로 가장 많았으며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117명, 23%였습니다. 그 밖에 해외 유입된 경우가 73명, 14.4%였고 지역의 집단 발생과 연관된 경우가 66명, 13% 순으로 감염 경로가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에 격리 해제 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총 17건으로 재양성률은 3.4%였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91명에 대해서 임상 양상을 분석한 결과 20명은 무증상이었고 증상의 종류는 기침, 가래, 발열, 그리고 인후통 등의 증상이 가장 많은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와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감, 그리고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관련된 심리 상담 건수도 증가하는 등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보호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예방수칙을 쉽게 설명해주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7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가 무섭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등교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답함, 짜증, 부감정,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경우에도 주로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5명 중에 1명이 있는 걸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기에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고 키우려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배려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위생수칙과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이해할 수 있게 눈높이로 알려주고 코로나19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도 설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 사이에서 감염된 친구에 대한 편견과 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 차분하게 함께 이겨내자와 같은 격려와 긍정, 희망의 말을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부터의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하지 말고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며 혼잡한 여행지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행 중에도 손 씻기를 자주 하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특히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행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하며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나 보건소의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초등학교 2학년 윤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코로나19는 얼마나 작은가요? 질병 이름은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 윤호 어린이의 질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가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면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아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해야만 눈에 보이는 그런 작은 크기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작을지 우리 몸의 구조물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아주 가는 머리카락 한 머리카락 두께의 약 2000분의 1 정도로 정말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의 이름은 세계보건기구라는 국제기구, 우리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기구, 국제기구에서 만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2019년에 유행하기 시작해서 바이러스 이름과 그리고 생긴 연도를 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붙였고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코로나19로 하였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저는 코끼리 어린이집 푸른바다 이소원입니다. 코로나는 왜 걸리나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원이가 질문한 것을 보면은 코로나는 왜 걸리나요?인데 이미 어린이들도 많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거나 또는 물건의 표면에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적에 코 안으로 들어오거나 흡입하여서 또는 손에 묻혀서 그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질 적에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을 잘 씻고 여러 가지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은이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외출에 나갔다 왔을 때 손을 잘 씻고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손을 잘 씻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잘 씻고 그러는 것들을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마스크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잘 보호를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기침이 나오거나 그럴 적에는 만약에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서 기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최대한도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나요? 네. 어린이들한테 생일 파티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지도 못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지도 못하고 또 내 생일에 내 친구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유행하는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다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유행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든가 또는 서로 영상으로 만나서 영상 파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새로운 생일 파티를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갔을 때 그때도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걸리면은 수술해야 되나요? 정말 귀여운 질문입니다. 우리 어린이가 질문했는데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아프더라도 수술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수술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내 몸에 열이 나서 몸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기침, 가래, 또 배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해열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좀 덜 아프게 하는 기침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물로 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수술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아주 드물게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심하게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증상에 맞추어서 입원 치료를 하고 각각 필요한 그런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자초등학교 4학년 윤겸입니다. 제가 코로나19에 대하여 궁금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어른보다 낮을까요? 질문을 주신 어린이가 확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면 굉장히 어린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훨씬 더 환자가 많은데 소아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뉴스에서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말로 소아는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잘 안 걸리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바이러스는 처음에 어른들이 먼저 걸렸고 어린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른들한테서 먼저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아 환자들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 어른들에 비해서 잘 안 걸리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어른이들도 어른들처럼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적에 공기에 있거나 어디인가 묻어서 내 손에 묻어서 점막을 만졌을 적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들어가는 것은 같은 방법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 그것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같이 하는 것처럼 어린이들도 모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주의하고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잘 씻고 기침할 때 가리고 하는 그런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자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윤린입니다. 제가 코로나19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왜 어떤 사람은 증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나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네, 우리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해줬습니다. 한 가지는 저 스스로도 매우 궁금하고 정말 답을 알고 싶은 그런 질문인데요.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는데, 즉 다시 말해서 증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거나 또 드물게 사망하시는 분도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지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걸로는 중요한 두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시면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반면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나이 많으신 분보다는 그래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심하게 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바이러스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앓을 수 있어서 모두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심하지 않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말고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쉬운 질병으로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내 몸에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많이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 중에 이런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조심해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 학생이 하셨는데, 과연 기침이나 가래, 열이 있을 때, 이 증상이 코로나야 라고 이렇게 딱 짐작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특정 증상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확한 이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코로나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증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이나 열이 있거나 그러면은 코로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되고, 그 바이러스 증상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까요? 만들려면 정말 2년 이상 걸리나요? 백신이 개발되면 독감 예방접종처럼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워주려면 우리에게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과학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는, 그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백신은 또는 치료제는 개발이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증명을 해야지 돼요. 하나는 효과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되기 때문에 또 안전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전문가들이 최소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아마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축구로 생각을 하면 수비를 잘해줘야 됩니다. 아직 치료제와 백신은 없지만은 내가 수비를 잘해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지 되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었을 때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개발된 백신의 효과가 증명이 된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학을 하고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개학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개학 후에 지켜야 하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우리 고학년 학생이어서 그런지 국내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외국에서도 유행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학교 개학을 한 이후에 확진자가 늘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학을 하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그 싱가포르에서 생긴 추가적인 다른 바이러스 감염 유행과 관련된 역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이 꼭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학을 했을 적에 우리 학생들이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잘 지킨다면 우리도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 씻기를 잘하고 기침을 할 때 가리고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그 개인 그 위생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코로나 증상인지 아닌지 궁금했었는데 뭐 열이 난다던가 몸이 쑤시고 불편하고 아프다던가 목이 아픈다던가 기침이 나고 그럴 적에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빨리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가지 않고 일단 집에서 쉬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진찰을 받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지켜야 하는 그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적에 주변의 어른들한테 일찍 얘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윤린 학생이 걱정한 것처럼 싱가포르가 굉장히 그 감염병 관리를 잘해서 환자가 없고 그래서 개학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환자 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학교도 문을 닫고 모든 상점도 다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인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그 감염자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생활하는 그 기숙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유행이 확산되면서 하루에 뭐 1000명 가까운 환자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근데 초기에 싱가포르에도 유치원에서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학생들에서 유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유치원에 그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이 외국 여행을 다녀오셔서 또 그 외국에서 감염된 게 그 귀국 후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몇 분이 이렇게 집단 발병한 그런 유치원에서의 발병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또 사람 간의 움직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 간의 만남으로 유행이 생길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최대한 이제 그거를 예방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 에밀리님께서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보고 있다고 이런 기획해 주셔서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다른 특집도 해달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대응에 여유가 있으면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초등학교 3학년 유지호입니다. 제가 코로나19에 궁금한 점은 친구가 코로나19에 걸렸었다는데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나요? 충분히 우리 지호와 같은 어린이들이 걱정해 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고 주변의 어른들도 코로나19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친구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다 회복이 되어서 퇴원도 하고 집에서 있는 동안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완전히 다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 모두 다 확인이 되었다면 친구와 만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10,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확진이 됐었으나 그 중에 또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격리에서 해제를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호의 친구도 코로나19에 걸려서 고생했었던 친구가 회복되어서 다시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되면 그 병을 앓았던 거에 대해서 잘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거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격리를 해제해 준 상황에 대해서 믿고 그 나머지 상황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안 된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에서 그 친구가 감염력이 없다는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만나는 그때는 감염력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왕따를 시키거나 따돌림을 하거나 놀리거나 아니면 기피하거나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입학을 하는 초등학교 1학년 예준이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학교에 가게 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라고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갈 어린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준이 학부모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학교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예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거에 초등학교 1학년이 했었던 일상적인 학교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1학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스크도 없었고 그리고 등교할 때도 엄마 손을 잡거나 친구 손 잡고 등교를 했었을 땐 지금은 이제 그거 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 때도 꼭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말을 해야지 되고 손을 자주 씻어야지 되고 기침을 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기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침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어깨에 이제 입을 막으면서 기침을 해야 되는 이 새로운 습관들, 좋은 습관들을 몸에 배이도록 하는 그런 훈련, 그러니까는 적응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게 많이 도와주셔야지 되고 학교에서 도와주셔야지 되고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준이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처음 학교 가는 거에서 굉장히 설레임도 많았을 것 같고 어머님께서 새로운 가방과 새로운 신발과 이런 거 다 마련해 주셨을 것 같은데 아직 학교도 못 가보고 집에 있어서 엄청 답답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건강한 습관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손 씻기, 마스크, 뭐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신체적인 접촉을 긴밀하게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도 좀 당분간은 못해야 돼서 불편함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그런 위생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면 코로나19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독감이라거나 감기라거나 설사를 일으키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감염병들을 다 같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에서도 잘 훈련하고 또 이제 다음에 등교하게 되면 친구들하고도 그런 게 잘 습관화돼서 건강한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집에서도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 많이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하는 방법도 보여주시고 또 같이 해보는 그런 것들을 습관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없어질 수 있을까요? 또 코로나처럼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또 없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와 같이 빨리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아주 많이 전세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 큰 유행을 최소화하도록 아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줄여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여름 그리고 초가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에게 정말 정확하게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거다라고 확신의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국민 모두 어린이, 어른 포함 모두 정부
세계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처럼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거에 2009년에 신종, 그러니까 새로운이란 뜻이죠.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었고, 그 신종 인플루엔자 우리나라 잘 이겨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 2015년에 메르스 바이러스라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 감염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겨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었을 때 그거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걱정을 조금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실 출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얻은 경험, 그리고 대처 방법,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간다라고 하면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처할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에 걸리면 몸에 흔적이 남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와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하는 그런 증상은 있지만, 몸에 어떤 뭐 흉터가 남는다든가 또는 뭐 피부색이 변한다든가 이런 그런 종류의 어떤 흔적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고 회복이 되면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들이 그 바이러스를 만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만나서 싸우고 이겨낸 후에 혈액 안에서 그런 면역 항체들이 남아있고 또는 면역 세포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기억을 하는 그런 것들을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흔적이라고 한다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온님이라는 분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친구에게 어떻게 무례하지 않게 위로를 해줘야 할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의 걱정이십니다. 문영덕님께서 혹시나 감염이 된 사람, 또 감염된 가족이라서 낙인이 찍힐까봐 부모들은 걱정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또 낙인과 관련된 부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전문가인 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새로 출현을 했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도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걸린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많은 사람들이 잘 회복이 되었어. 너도 잘 회복이 될 거야. 가족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증상인데 곧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겨냈어. 그러니까 잘하자. 이렇게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 학생이 질문해 준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아주 새로운 바이러스고,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누가 위험한지, 또 전염이 되면 어떤 증상까지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매 순간들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게 유행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또 큰 유행이 언제 생길 거냐, 환자가 몇 명 정도 생길 거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어렵습니다.
또 학교는 그럼 언제 열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학교를 열고 또 등교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극장에 가면은 좌석을 한 좌석을 띄워야 되나, 두 좌석을 띄워야 되나, 뭐 이런 그 많은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 누구까지 검사를 해야 되느냐, 격리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언제 그러면은 그 또 격리가 해제가 되신 분들이 또 재양성인데 왜 재양성이 생기느냐 하는 그런 신종이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지식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장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듣고 그런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더 하겠다. 그게 가장 어렵지만 또 그게 저희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결정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많은 결정들을 충실히 하도록 더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 관리하는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공부를 해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할 수 있나요? 먼저 우리 학생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들도 있고, 또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전공하는 그런 미생물, 세균 뭐 이런 걸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통계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행정을 하시는 그런 행정 전문가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다양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하고 있는 그런 공부를 충실히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꼭 질병관리본부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사는 6살 승윤이입니다. 2달 넘게 집 밖에 못 나가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자전거 싱싱이를 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승윤이 정말 밖에 나가서 한참 뛰어놀아야 될 텐데 집안에 이제 거의 갇히다시피 하셔서 엄청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저에게 오는 환자분과 부모님께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 닫혀있는 공간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공간이고요. 맑은 공기 그리고 야외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나 혼자 나갔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출을 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바깥바람을 쐬는 거. 물론 이제 마스크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는 쓰셔야 되긴 하지만은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